1553년 7월 19일 런던 탑. 16살의 어린 제인 그레이는 왕위에서 폐위된 후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빠, 이제 집에 가도 될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돌아섰고 그녀의 화려했던 왕궁은 하룻밤 사이에 차가운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그녀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고작 9일 동안 여왕의 자리에 앉았던 여인, 르네상스 시대의 총아로 불렸던 당대 가장 박식한 소녀, 동시에 개신교의 순교자였던 그녀는 어떻게 왕위를 찬탈하고 반역죄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9일의 여왕, 레이디 제인 그레이의 흥미진진하면서도 비극적인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볼 겁니다. 이 비극의 서막은 헨리 8세의 유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헨리 8세는 제3차 왕위 계승법을 통해 왕위 계승 순서를 에드워드, 메리, 그리고 엘리자베스로 명시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모순이 발생합니다. 메리와 엘리자베스는 계승권을 회복했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사생아 신분이었죠. 하지만 헨리 8세는 유언을 통해 이 계승 순서를 바꿀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권한이 미래에 엄청난 위기를 몰고 오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왕의 친필 서명에 있었습니다. 계승법에서는 왕위 계승 변경은 반드시 왕의 친필 서명이 날인된 유언으로만 가능하다고 규정했거든요. 그런데 병세가 악화될 대로 악화된 헨리 8세는 직접 서명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3명의 신하가 드라이 스탬프로 서명을 찍고 그 위에 잉크로 덧칠하는 꼼수를 썼죠. 결국 이 기술적 하자 하나만으로 헨리 8세 유언의 계승 조항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었다는 그야말로 법적인 시한폭탄을 안고 있었던 겁니다. 이어서 병든 왕 에드워드 6세의 계책이 등장합니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던 에드워드는 가톨릭 신자인 누이 메리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재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복 누이들을 사생아이자 이복 혈육구로 규정하며 왕위 계승에서 배제하는 문서를 직접 작성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수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처음에는 제인 부인의 남성 상속인들이라고 썼던 것을 제인 부인과 그녀의 남성 상속인들로 직접 고치며 제인을 후계자로 지목합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제인의 운명은 크게 뒤틀리기 시작하죠. 이 모든 복잡한 계획의 설계자이자 어쩌면 기회주의자였던 인물이 바로 존 더들리입니다. 그는 어린 에드워드 6세의 섭정이자 잉글랜드의 실질적인 권력자였죠. 야망이 컸던 그는 만약 가톨릭 신자인 메리가 즉위하면 자신의 종교개혁 정책이 모두 뒤집히고 가문마저 몰락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결정적인 한 수를 둡니다. 자신의 아들 길포드 더들리를 제인 그레이와 결혼시켜 왕위 계승 계획의 중심에 선 것이죠. 이렇게 제인은 의도치 않게 거대한 정치적 소용돌이의 한복판으로 내던져집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제인 그레이는 놀랍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왕관은 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왕위가 자신의 권리가 아니며 메리 공주가 합법적인 후계자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심지어 남편 길포드를 공동왕으로 삼으라는 요구마저 당신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공작만 될 수 있을 뿐이에요. 라며 예상 밖의 권위를 보여주며 거절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뜻과는 무관하게 1553년 7월 10일 제인 그레이는 결국 잉글랜드의 여왕으로 선포됩니다. 그러나 이어진 것은 바로 메리의 강력한 방역이었습니다. 메리는 런던의 감시를 피해 지지 기반인 이스트 앵글리아로 신속하게 탈출합니다. 헨리 8세의 딸이라는 정통성은 대중과 귀족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냈죠. 반면 존 더들리는 메리의 결단력을 과소평가했고 심지어 해군 함대가 메리에게 합류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치명적인 실책을 저지릅니다. 상황은 점점 메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제인의 9일 천하는 그렇게 막을 내립니다. 7월 19일 추미러는 대세가 메리에게 기울었음을 깨닫고 베이너드 성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메리를 여왕으로 선포합니다. 케임브리지에서 이 소식을 들은 존 더들리는 저항을 포기하고 시장 광장에서 메리 여왕을 선포하며 항복하죠. 마지막으로 제인의 아버지 서퍽 공작이 직접 국왕의 상징인 캐노피를 철거하며 그녀의 짧았던 통치가 공식적으로 끝났음을 알립니다. 짧은 왕궁 생활이 끝나자 제인은 왕실 거처에서 간수장의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녀의 남편 길포드는 보챔 타워에 수감되었고요. 그녀를 여왕으로 만들었던 모든 사람들, 심지어 부모님마저 그녀를 버렸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왕궁에서 차가운 감옥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리고 1153년 11월 13일
제인과 길포드, 그리고 다른 주모자들이 길드홀에서 대역죄 재판을 받습니다. 결과는 전원 유죄 판결과 사형 선고였죠. 당시 여성 반역자에 대한 전통적인 형벌은 화형이었어요. 하지만 메리 1세는 제인을 정치적 음모의 희생양으로 여겨 처음에는 그녀의 목숨을 살려주려 하는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운명을 결정지은 마지막 한 수가 등장합니다. 1554년 1월 토머스 와이엇 경이 메리 여왕과 스페인 필립의 결혼에 반대하며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사면받았던 제인의 아버지 서퍽 공작이 또다시 이 반란에 가담했다는 것입니다. 제인은 살아있는 한 개신교 반란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상징이 되어버렸죠. 결국 메리 1세는 정권 안정을 위해 제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추밀원의 조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형 집행을 앞두고 제인은 남편과의 마지막 만남마저 거절합니다. 우리의 슬픔과 고통만 더할 뿐. 우리는 곧 다른 곳에서 다시 만날 겁니다. 사형대에서의 연설에서는 왕비 폐해 반하는 행위는 불법이었고 제가 동의한 것도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조달과 욕망에 대해서는 제 손을 씻습니다. 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죠. 마지막 순간 눈이 가려진 채 형리를 찾지 못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 있습니까? 라고 외쳤던 그녀의 절규는 듣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렇게 16살의 레이디 제인 그레이는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그렇다면 레이디 제인 그레이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녀는 존 폭스의 순교사화가 만들어낸 개신교의 순교자였을까요? 아니면 사악한 공작, 존 더들리의 계획에 휘말린 순진한 야망의 희생양이었을까요? 혹은 19세기 낭만주의가 탄생시킨 비극적인 연인, 비운의 여주인공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자신의 신념과 존엄을 지키려 했던 시대를 앞서간 한 명의 지식인이자 용기 있는 여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녀의 다양한 얼굴을 마주하며 여전히 그녀의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